어느 날, 한 남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었고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운 기운을 감돌았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낯선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사람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며 지나쳤지만 그 여자의 복장에 눈길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떠올리는 처녀 비신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속옷을 입고 있었고 그 얼굴은 하나의 표정도 없이 무표정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기이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성의 존재는 일종의 경고처럼 믿겨졌습니다. 마치 불길한 느낌이 밀려왔고 갑자기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한순간의 오해일 거나 생각하며 그녀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 여자는 이상하게도 다가오지 않았고 그의 지나가는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그 남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발밑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발목 안에가 보이지 않았고 그 여자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모습으로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차가운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직감한 그는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지나쳐만 낯선 사람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일까? 그가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기었을 때 갑자기 마을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중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미 그 동네에서는 그 여자의 목격담이 몇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 역시 어린 시절부터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절대로 가지 마라. 그곳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셨던 할머니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등장한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곳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곳을 피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마을의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그 지역 근처에서 언제나 무언가 기묘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단순한 마을의 행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좀소리, 독소리, 짐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 어른들이 지휘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면 그는 무서운 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그 여자가 나타난 장소가 할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곳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일반적인 지도나 로드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더욱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그곳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네이버나 구글에서 로드뷰를 사용하여 장소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뷰에서는 그 지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할머니의 경고를 떠올리며 그곳에 다시 가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그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그 장소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 지역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가 그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언가에 의해 왜곡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집들과 낡은 건물들이 말 그대로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마치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짐소리와 독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마을의 행사 소리가 아니었고 그가 알 수 없는 의식을 암시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하얀 속옷을 입고 발밑은 보이지 않은 채 곰지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마치 그를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여자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애썼지만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 여자가 한 발자국씩 다가올 때마다 그 남자는 숨을 지니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여자의 존재가 점점 더 그의 마음속에서 무겁게 느껴졌고 결국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외딴 동네, 그곳은 평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고요한 분위기가 밤돌고 거리마다 가로등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면 그곳은 마치 바늘 세상으로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려 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밤이 되면 그 지역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보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제보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으로 지금은 부산 도심으로 이사 나왔지만 아직도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그곳에서 경험한 끔찍한 일을 이야기하며 그 동네에서 일어난 괴이한 사건들이 아직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동네의 한 구석, 예전 일본식 건물이 있는 산안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지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무언가 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곳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동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혼자서 그 동네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도로 위는 한산해졌고 바로 든 불빛이 어두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차와 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릴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네의 중심을 지나 산안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길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내 그 산안이 보였습니다.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그 산안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신식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그 사이에 덩그러니 있는 숲속의 산안은 마치 고립된 성처럼 보였습니다. 그 산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곳에서 나는 차갑고 온산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다나가면서 그 산안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당 앞에 서자 그곳에서 무언가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떠다니고 있었고 그 무언가는 분명히 인간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사당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당신은 왜 여기 왔나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얀 속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죽을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나야 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고 그 여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손짓을 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이곳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무심코 그 산안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 사당 안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 산안의 벽에는 오래된 일골식 글씨들이 적혀 있었고 그 글씨들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손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바로 그 사당 안에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당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숨이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면서 나를 압박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사단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그 경험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사단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고 왜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걸까? 이 이야기는 내가 여수에서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 당시 2018년 겨울 나는 사내 초년생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여수 여행을 가기로 했고 여행이 매우 기대되었지만 그곳에서 겪게 된 일들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고 기이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기묘한 현상들과 함께 얽힌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여수 여행을 떠나다. 여수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유서 깊은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밤에는 고요한 분위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였다. 내가 이 여행을 계획한 이유도 여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여수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바다를 보고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다. 하지만 내가 떠난 그날, 나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다. 내가 도착한 여수의 풍경은 생각보다 매우 평화로웠다. 도심을 지나 차를 타고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여수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내가 묵게 될 숙소는 여수의 한 외집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이었다. 그곳은 관광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조용한 동네였기에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민박집에 도착하다. 민박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집은 매우 오래된 집이었고 입구에서부터 나는 무언가 오래된 냄새가 났다. 벽지와 나무가 삭아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래되어 보였다. 이곳을 살고 있는 주인은 나이든 할머니였는데 매우 친절하고 정이 많았다. 그녀는 우리를 맞이하면서 이곳은 오래된 집이라 밤에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하루 종일 여수를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밤이 찾아왔다. 우리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지 않았지만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 같았다. 나는 무심코 잠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불안감을 느꼈다. 이건 그냥 꿈일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다시 잠을 이루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첫 번째 사건, 기묘한 소리.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밤새도록 그 소리는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나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현실적이었고 마치 누군가 집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것 같다. 나는 결국 일어나서 불을 켰다. 불을 켜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불빛이 모든 구석을 비추었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내 귀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자꾸만 그 소리의 의식을 빼앗겼다.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잘못 듣고 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도 그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결국 나는 그 소리가 진짜로 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무엇이든 알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사건, 발자국과 하얀 다도.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이 집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무언가 이 집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나는 다시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또 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다시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바로 일어나서 방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안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방 안에는 하얀 바루 같은 것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먼지 같기도 했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흩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가루는 깔끔하지 않고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가루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내가 이곳을 왜 와야 했는지, 왜 이 집을 선택했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다시는 이곳을 오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그 가루와 소리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다. 집을 떠나다. 미스터리의 시작. 다음 날, 우리는 그 민박집에서 떠나기로 했다. 나는 집을 나서면서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과민 반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집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 집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은 단순한 모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무엇인가 그 집에 심겨져 있었던 것일까? 내가 떠나면서 그 집을 돌아보았지만 그곳은 여전히 평범한 집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나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그 집은 단순히 낡은 민박집이 아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집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후로도 여수에서 그 집에 대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 집의 주임인 할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수에서의 여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목적이었죠. 여수는 아름다운 바다와 멋진 관광 명소들이 많은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었고 숙박시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수에서의 숙소는 저렴하고 간단한 곳으로 예약했죠.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다 싶었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그곳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서도 숙소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죠. 그날
우리는 여수에 도착한 소, 짐을 풀고 바로 미출했어요. 여수의 아쿠아리움, 포장마차, 그리고 등배 근처에서 유명한 맛집들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즐겼죠. 저녁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미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피곤하고 술도 조금 마셨기 때문에 숙소에 돌아가면 바로 잠을 자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날 밤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방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예약한 방 번호는 D0로 되어 있었어요. D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는 건 지하층을 의미하는데 그 순간 조금 의아했죠. 일반적으로 호텔의 지하층 기실은 그리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당연히 저렴하고 그저 잠만 자면 되니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막상 방에 들어가 보니 지하 2층이라는 위치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호텔의 구조 자체가 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기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편안했지만 지하 2층이라는 위치가 왠지 낯설고 기분이 묘했죠.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여수의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즐겼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바닷가 근처에서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등배 근처 포장마차에서 야경을 즐기면서 술 한 잔도 했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숙소로 돌아온 후 시작되었죠. 자정이 넘을 시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발자국 소리였고 분명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늦을 시간에 복도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면 그들이 늦게 들어오는 손님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소리가 묘하게 낯설고 불편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단순한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울음소리와 함께 겹쳐져 있었어요. 명령이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고 어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저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점점 더 신경이 쓰였어요. 분명히 이 소리들이 가까운 곳에서 나는 것 같았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피곤함에 눌려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더 잘 수가 없었어요. 한참 동안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결국 지쳐서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기에 모두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며 여행지에서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려던 찰나에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그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너무 시끄러워서 또 다시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 소리에 대해 말했죠. 어젯밤에 새벽에 복도에서 들었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울음소리도 들렸어. 어젯밤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전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동련이 들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는데 놀랍게도 바깥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기차 길이 보일 뿐 사람들이 걷는 공간이 아닌 다소 외딴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아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소리는 어디서 난 것일까? 우리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차원의 소리가 들린 것일까? 그날 그 호텔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끝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며 그날 밤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놨어요. 우리 방은 지하 2층에 있었고 그 소리가 들린 곳은 호텔의 복도였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와 울음소리까지 들렸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들은 소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큰 호텔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 없었죠.
여수의 한 호텔, 그곳은 평범한 여행지 같았지만 사실은 오래된 장례식장이었고 그 역사가 묵직하게 얽혀있는 장소였습니다. 여수의 미진 지역에 위치한 이 호텔은 새로운 호텔로 재건축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곳은 장례식장이었던 곳으로 아무도 그곳의 역사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희 세 친구는 그곳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저희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세 명은 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여수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관광을 즐기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차로 여수에 도착한 후 저희는 택시를 타고 예약된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는 아주 유쾌한 분이었고 저희는 그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저씨가 던진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좋은 숙소 많은데 왜 저기서 묵었어요? 아저씨는 물었습니다. 반열이 싸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잠시 중얼해지더니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호텔 월요일에 장례식장이었거든요. 예전에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헐고 새로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임금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말도 많았었죠. 저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아저씨, 농담하시죠? 하며 웃으면서 넘겼지만 아저씨는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진짜예요. 거기 예전에 장례식장이었어요. 다들 그쪽에 대해 묘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날 밤 저희는 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 같았고 복도는 어두컴컴하며 매우 넓었습니다. 우리는 지하 2층이 있는 작은 원룸 같은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피로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그냥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고 몇 시간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건물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고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언제 멈출지 몰랐고 그때 저는 이미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밤 안을 감싸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단순한 환청이나 건물의 소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 일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저를 불안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이런 오래된 호텔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 택시 기사 아저씨는 또다시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호텔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곳의 이상한 역사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기 있는 호텔, 장례식장 자리였어요. 예전에 여기서 일어난 일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꺼려해라. 재건축할 때도 이곳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느낀 불안감은 그곳의 역사 때문일까?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 도착한 후 저는 그 호텔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 호텔이 원래 장례식장이었다는 사실이 진짜였고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호텔이 재건축될 때 임금 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호텔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날 밤의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던 홀령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호텔의 주소를 검색하여 로드뷰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장례식장이었던 곳이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 지역의 건물들이 재건축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로드뷰는 이상하게도 블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군사적 보안이 필요한 지역도 아니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곳이 블러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의 소리와 이상한 기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에는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얽혀 있었고 그로 인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존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낚시터를 떠났습니다. 형의 친구는 내내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형 역시 평소보다 말을 아끼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날 밤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우리 사이를 감도닫고 아무리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공기 속에서 무엇인가 고요히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도로를 따라 계속 차를 몰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그 존재는 왜 우리를 쫓아왔을까? 우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과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던 중 형의 친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경험들을 다룬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가 겪은 일은 나도 처음이야. 그 친구는 말이 끝난 뒤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느낀 것은 단순히 낚시배 끝에서 그 밤을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 소리가 단순히 낚시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친구의 말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낚시대 끝에서 흔들었던 그 모습, 나는 그것을 전만로 봤어.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니었어. 형의 친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존재는 마치 우리가 보고자 할 때만 나타났던 것 같다. 우리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존재가 인간이 아니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낚시배 끝에서 흔들린 물체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였고 그 바물 소리는 그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였던 걸까? 그 존재는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려 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날 밤의 사건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는 그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느낌이었고 그 존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른 채 계속해서 그 불안감을 찜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찍이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낚시터에 다시 가자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로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낚싯대를 놓고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존재는 왜 그날 우리에게 나타났을까? 그 불안한 기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여전히 그 질문들은 풀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그날 밤의 기억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흐르고 한동안 낚시를 떠나지 않았던 우리다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향희 친구도 함께 가기로 했고 우리는 다시 그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날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그 존재의 정체를 파헤쳐내야겠다.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한 걸음씩 달아났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날처럼 낚싯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뭔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물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시 한번 그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밤의 불안감이 다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누구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없었습니다. 낚싯대에서 울리는 바물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고 그 존재의 흔적도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 미스터리의 일부분을 풀지 못한 걸까? 그날 밤 텐트를 치고 난 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곳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그 자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저와 제 친구들 모두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 내가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모두가 조용히 들으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와 그늘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만이 우리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텐트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나 좀 나가고 올게. 바람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못 자겠어. 그 친구는 텐트를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텐트 입구가 갑자기 거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텐트를 보고 있었던 우리는 마치 그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텐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순간 나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이 무언가 특별한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다 같이 텐트 속에서 숨지려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치 누군가가 텐트를 흔드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숨이 차게 되면서 점점 더 무겁고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텐트의 입구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그만해. 뭔가 잘못됐다. 그 친구는 정신없이 텐트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가 텐트를 열고 들어오자 텐트 밭에서 들려오던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몸을 움켜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그 소리 듣지 않았어? 너도 들었어? 바람에 섞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이상한 소리 말이다. 그 친구는 이미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텐트 안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안 가면 안 될까? 이거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때 텐트의 벽이 또다시 세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텐트 바깥에서 느껴지는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그 공기 속에서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텐트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텐트 근처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떠나는 길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를 따라오는 거지?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고 모두 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떠나고자 할 때 그 소리는 우리를 따라오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처럼 믿겨졌습니다. 다시 텐트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순간 텐트 입구리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바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직접 말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배가 고프다. 먹을 거 좀 주시오. 그 소리는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그 소리는 따라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급하게 우리가 떠난 길을 따라갔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마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야영장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나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던 2018년 7월 중순, 우리는 다시 한번 함어동천으로 야영을 떠났다. 그곳은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일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해 여름은 유독 더웠고 우리는 더위를 피하려는 마음으로 지인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한 잔 지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고 텐트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밤이 짚어지고 각자 자기 텐트로 돌아나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 한 부부가 텐트에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 겨울에 경험했던 그 부부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밤 역시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새벽이 되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했다. 지인들끼리 앉아 아침을 먹으며 그 부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형, 나 어제 정말 귀신을 본 것 같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그 소비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뭐라고? 귀신을? 나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 텐트 안에서 배고프다고 와서 음식을 달라고 했어. 할아버지란 할머니, 손주까지 셋이 찾아왔어. 그 후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텐트에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텐트에 찾아왔어. 할아버지가 음식을 달라고 했고 특히 고기를 달라고 했지. 그래서 잠결에 귀찮아서 고기팩을 가져가라고 했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팩을 찾았는데 그 고기가 없어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어이가 없었고 한참을 웃었다. 하지만 먹고 나서 나는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잠깐만, 그게 너 혼자 겪은 일이야? 아니,
우리가 지난 겨울에 다른 부부가 겪었던 일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후배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일은 정말 이상했어. 그때 텐트 밖에서 일어난 일도 정말 믿을 수 없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무덤을 봤다는 거야. 무덤? 내가 물었다. 무슨 무덤? 후배는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고기가 없어지고 나서 텐트 밖에서 앉아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때 보였어. 건너편에 큰 무덤 2개와 작은 무덤 하나가 보였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전혀 웃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우리는 그 지역에서의 기이한 경험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밤을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무언가 불길한 징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럼 그 곡이 없어졌다는 것도 그 무덤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 무덤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던 것 같다.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후, 우리는 그 지역을 떠나기로 했다. 그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몸이 떨리고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단순한 괴담이나 전설로 남지 않았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겪은 일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 지역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그 무덤이 존재하는 곳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끝없이 이어졌다. 몇 년 후, 나는 다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때마다 그 지역을 떠올리며 나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의 경험을 생각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덤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 그 수로 우리는 그 지역을 두고 2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괴담을 넘어서 그 지역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불길한 기운을 알려지는 경보로 다가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우리가 2번 다시 찾지 않을 곳이 되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니라 그 지역은 더욱 미스터리한 장소로 남게 되었다. 우리 집은 심판짐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한적하고 고요한 지역으로 밤이 흐르고 주변엔 깊은 숲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이상한 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얽힌 기이한 사건들은 저와 제 친구들에게 지을 수 없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몇 년 전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이 심판짐의 한 단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던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물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주변은 밤의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모토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찾는 도감 지점으로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얼마나 음침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알 것입니다. 그날 밤도 예외 없이 동호회 회원들이 도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은 여친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밤물에 집중하게 되는데 도감을 하다 보면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여친은 무언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빠, 저기 뭐야? 여친의 목소리는 갑자기 떨리고
남자친구는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흐릿한 안개가 단물 위에 퍼져 있었고 그 속에서 떠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남자와 손을 잡고 물속에서 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여친은 곧바로 무전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렸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장소를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지역을 다시 찾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된 그 여자의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얽힌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회자되었죠. 하지만 그 사건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또 다른 친구가 그 심판짐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조각 공사를 맡고 있었고 한밤중에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곳이 너무 외진 곳이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친을 불러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갑자기 차란 믿음 불빛에 비친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인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차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선라이트를 깜빡이며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 모습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왜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 걸까? 친구는 여전히 그 여인을 신경 쓰며 계속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갑자기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은 급히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경험은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강하게 믿기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들은 후 나는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은 소배와 함께 그 지역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중 또 다른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고 우리는 강 건너 절벽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자가 맞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나는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코비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람 아닌가? 저 여자는 대체 무엇 때문에 저기 있지? 코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게 이상하니다. 새벽인데 왜 저기 있을까요? 나는 더욱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기는 낮에도 가기 힘든 곳인데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을까? 그 순간 낚시를 하던 줄이 갑자기 따뜻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챈지를 했고 물고기를 잡은 뒤 다시 강 건너편을 보았으나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였지? 나는 그 여자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 사건들을 겪은 후 나는 그 지역의 공포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심판짐 지역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그 기이한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심판짐 근처의 저수지는 내가 좋아하는 낚시터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곳에 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도 그곳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심판짐 근처에는 여러 명이 목격한 그 여인의 이야기도 많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 친구와 함께 심판짐 근처로 다시 갔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저 그곳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와 나는 저수지 근처에 있는 작은 나무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말을 멈추고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뭐지? 나는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숲속의 길이었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이상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둔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로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마치 딴을 응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습니다. 몰라, 뭔가 이상해. 저 여자가 그렇게 서 있는 게 뭐지?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여인은 몸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본 후 그 여인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는 그 여인이 뭔가 기정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까워지자 그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청백했고 입술은 마치 죽을 사람처럼 고요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생기없는 눈동자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여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어딘가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인은 다시 고개를 돌리고 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 했지만 어느 순간 여인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어떤 힘에 의해 내 발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질 않았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몸을 떨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현, 그 여자. 우리가 본 게 맞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고 그 일이 내게 더 이상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순탄짐 근처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내가 겪은 또 다른 기이한 사건은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향은 전남 청년군의 작은 마을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기이한 존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였던 때였고 나는 가끔 고향 근처의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산은 평소에도 사람이 드문 곳이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하던 중 나는 길을 잘못 들어서 어두운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발자국 소리였지만 사람의 것이 아닌가 같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고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아무도 아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나란히 신앙리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달아났고 그 사람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마치 고모하고 어두운 눈처럼 보였고 나는 그 눈을 보는 순간 깊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듯한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귀신을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서의 그 기이한 경험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곳을 다시 가지 않게 되었고 그 이상한 사람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귀신을 마주한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고 그 후로 나는 그 존재들이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나에게는 기억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저수지에서의 경험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와 첫 번째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때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였다. 학교가 끝난 후 늘 가던 저수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곳은 내게 늘 익숙한 장소였다. 낚시를 좋아하던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낚시를 하곤 했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며 보내는 시간은 내게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날도 나는 아침부터 준비를 마친 후 낚시 도구를 챙겨서 저수지로 향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독적거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수지의 물이 유난히 조용히 보였다. 그때 낚시를 하고 있던 한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정말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 아저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사람들이 그 아저씨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내내 그 모습은 나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나는 그때부터 귀신을 보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고 그 시점부터 점차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귀신을 보는 일이 더 잦아졌다. 특히 밤이면 귀신의 존재를 느끼는 일이 많았다. 나는 그 시절에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내 집 근처에는 무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밤에 무덤가 근처를 지나면 자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도깨비불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한 형체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 후 나는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귀신을 보는 경험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당시의 기억들은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도 이상한 사건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내가 미선으로 낚시를 갔을 때 겪은 일이었다. 의섬은 그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로 유명했으며 그곳에 있는 저수지는 낚시꾼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소였다.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낚시하러 가곤 했다. 나 역시 한때 그곳에서 낚시를 즐겼던 기억이 있다. 그날도 나는 의섬에 가서 낚시를 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낚시를 하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그곳에서 정말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다. 저수지 근처에는 예전에 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지금은 폐교가 되어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가 귀신의 소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나는 그곳에서 느꼈던 차가운 기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소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급하게 낚시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장소에서 귀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귀신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험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때부터 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귀신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가 귀신을 만났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겪은 경험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과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귀신을 볼 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가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도 내 경험을 통해 귀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겪은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어쩌면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이다. 귀신은 단순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2008년 6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한 이후 광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꽤 활발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오토바이 동호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죠. 그때의 동호회 사람들은 대부분 야간 드라이브를 좋아했고 나는 그런 활동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락공원으로 향하는 계획을 세우고 밤에 모여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영락공원은 광주에서 잘 알려진 곳으로 518 민주항쟁 및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곳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별다른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이 단순한 묘지가 아니다 그 이상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동호회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향했지만 그날 밤은 정말로 평범한 드라이브와는 다른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영락공원에 도착한 우리는 공원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광주의 야경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하지만 야경을 보던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점점 그곳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때 확실히 없던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오토바이 엔진 소리도 이상하게 들렸고 공기마저도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멈추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우리가 말하는 동안 다른 동호회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급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한순간에도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왜 그때 내려가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그냥 일반적인 야경 드라이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던 중 나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기분을 잊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고, 나는 그 이상한 기운을 떨쳐내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그 기억은 내리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나는 그저 영락공원이 그저 무덤이 많은 공원일 뿐이라 생각했었지만, 그날의 경험을 통해 그곳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동묘지가 아니다. 그 이상을 품고 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뭔가 다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런 미스터리한 경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서의 불안감을 넘어서 내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어떤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이상한 소리와 불안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느꼈던 그 불가사의한 존재는 나와 도모의 사람들을 정말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때의 경험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나는 그 후로도 영락공원을 다시 방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날의 기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 후에도 그들은 자신이 겪었던 이상한 느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늘 그 경험을 되새기며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이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고, 가끔씩 그때의 불안한 기운을 떠올리며 그때의 사건을 다시 곱씹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날 밤의 기분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날 밤 단순히 야경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예상치 못한 무엇을 보았고, 그 무엇이 나를 그 자리에 끌어당긴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곳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고, 영락공원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나는 다시 그곳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고, 결국 다시 그곳을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다시 돌아보며 여전히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한 사건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곳에서 느낀 기운은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으며,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그날, 길은 점점 더 선해지고 경사는 다 빨라졌습니다. 가려운 오토바이로도 올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길이 정말 가파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단순한 산길이 아니라 산을 가로지르며 올라가는 길이라 더욱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옆에는 묘지가 펼쳐져 있어서 그 분위기는 더욱 섬뜩하고 기분 나빴습니다. 오토바이 불빛만이 어두운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불안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더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밤의 어둠에 가로등도 하나 없고 주변은 전혀 빛을 내지 않아서 마치 세상에서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 없이 오로지 어두운 산길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공포와 정적 속에서
오리라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때 동호회 운영자 형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님은 동호회의 장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강한 인상을 남기며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뭔가 달랐습니다. 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아주 고소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동호회에서 예전에 활동하던 한 회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회원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회원은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했던 시절 동호회 회장인 영이랑 함께 영락공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 회원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호회 운영자 형님이 억지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결국 그 회원은 설득되어 영락공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영락공원은 그 지역에서도 잘 알려진 곳인데 공동묘지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자주 가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 회원은 그곳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호회 형들이 억지로 데리고 갔다고 했죠. 차로 올라가면서 그 회원은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풍경은 좋아 보였지만 그 회원은 계속해서 초조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 회원이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에 동호회 운영자 형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그 회원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니에요. 라고만 반복하며 담배를 피우며 불안해했죠. 그렇게 다 같이 즐겁게 물러온 자리에서 그 한 사람만이 불안해하며 기분이 나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 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동호회 운영자 형은 그를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분이 좋지 않은 금 회원을 데리고 다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내려가는 길 동안 그 회원은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 회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호회 운영자 형은 끝까지 못 참아서 물었습니다. 진짜 왜 그래? 너 집에 갈 때까지 이런 기분일 거야? 그제야 금 회원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회원은 자신에게 신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당이었고 그 때문에 자신도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는 자신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능력이 생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원은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영락공원과 같은 곳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락공원은 그곳이 그냥 공원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공동묘지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함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가자고 하니까 결국 따라간 거예요. 그 회원은 영락공원에 가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귀신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불빛에 이끌려 다가오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 그때 오토바이 불빛이 귀신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빛을 보면 귀신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귀신들이 차나 오토바이에 따라오고 같이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 회원은 그날
영락공원을 올라가면서 여러 번 귀신들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뚝배기에서 그가 어떤 할아버지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 회원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회원은 시선을 피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회원의 시선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오면서 속삭였어요. 이 길을 걷는 자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그날 밤 숙소미 진위원 분위기 속에서 도모의 회원들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구름 속에서 달빛이 간헐적으로 비추었으며 숲속은 마치 그들만의 세상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기념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서든지 들리는 듯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저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사람이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전진하며 소리의 방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심장 소리처럼 그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을 때 한 회원이 그를 부르며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이라? 왜 그래? 그 말에 그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냥 소리가 이상해. 아무래도 뭔가 있을 것 같다. 그의 말에 다른 회원들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숲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 공기 중에 눅눅하고 기묘한 분위기가 감도났습니다. 이 불안한 기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자연스레 더 빨리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그 분위기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조용히 말했자.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하자. 이 말을 들은 회원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무서워하며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숲속에 무언가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저기. 그가 가리킨 곳을 따라가자. 그들은 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처음 볼 사람들은 그가 마치 숲속에서 나타난 듯한 인상을 받았고 몇몇은 그가 귀신이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받아오며 아무런 반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볼 수 있네. 처음에는 그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할아버지의 말이 더 이상 단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볼 수 있네. 너희는 귀신들을 볼 수 있구나. 그 말에 주변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고 그들은 할아버지의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난 후 그들의 주변에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급작스럽게 몰려든 귀신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며 담배를 피우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핀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눈을 돌려도 계속 귀신들이 따라오는 거이다. 옆을 봐도 귀신들이 다가오고 길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귀신들의 존재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자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귀신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마음을 애써 숨기려고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들은 귀신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곳에 있기만 하면 귀신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점 그들은 자신이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닌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무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담배를 피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라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에 귀신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멀리 도망칠 수도 없었고 단지 담배만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산 도중 더욱 불가사의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던 뒤에 도로 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도로는 분명히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려갈 때는 갑자기 많은 양의 모래와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로에 무언가 의도적으로 물체를 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나올 때는 전혀 그런 흔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던 첫 번째 사람이 모래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넘어졌습니다. 이어서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모두 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오토바이들 중 7대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사건은 그들에게 심각한 경고였고 그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귀신들의 장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그 자리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그 지역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날 밤의 사건은 훈산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모래와 흙이 그곳에 있었는지, 왜 그렇게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는지, 그리고 귀신들의 말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귀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겪은 일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경험한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